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죠. 1교시부터 마지막 제2외국어 본 친구들은 제2외국어까지 정말 이렇게 긴장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가채점 하느라고 역시 정답지를 다운받아서 채점하다가 이게 틀렸다고? 도대체 왜? 이러면서 이제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대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잘 본 친구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생각만큼 기대만큼 제대로 잘 못 본 것 같은 친구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한번 대입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사 문제는 어땠나요? 네, 총평에서 이제 쭉 다 달아봤었는데요. 이 평이했던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기분 좋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사에서는 크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수능에서의 유종의미를 걷자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언제나 1번 문제는 우리를 즐겁게 반겨주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죠? 이번 수능에서도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돌아가면서 6월, 9월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키워드 잡아봐야겠죠.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등 뗀석기를 사용하던 가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기는 있어요.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 그리고 막집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힌트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위에 보면은 뗀석기를 사용하던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구석기라는 걸 발견했으면 찾아야죠. 여기 막집이랑 이런 거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하였다. 정답은 5번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번, 율령을 반포하였다. 율령 반포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 고대 국가 시기 때 이야기가 되는 키워드죠. 그래서 율, 형법, 령, 행정법 합쳐서 법, 요게 이제 고대 국가적 요소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였다. 당연히 철기 시대고요. 오늘날에도 철제 농기구는 사용을 합니다. 철로 만들었죠. 자, 3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자,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죠. 그래서 이건 청동기 시대 때에 이제 주로 제작을 했었고요. 자, 4번,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여기 나올 선지 좀 어색합니다.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 이거 언제부터였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건 재배하였다는 농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석기 시대 때 농사를 시작했다? 아니죠. 적어도 신석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거 신석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고추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고추는 임진왜란 때에 전해진 것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특히나 조선 후기 때 이런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4번! 해가지고 당황한 친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쉽게 나왔는데요. 쉽게 출제가 되었을 때에 이런 뭐지 이 생소한 선지는? 이게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답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친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애매한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확신이 없었을 경우에는
조금 유혹하는 선지들이 존재는 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뗀석기 이동했다. 그 다음에 사냥, 막집, 동굴 뭐 이런 것들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항상 개념이라든가 특강 때 얘기했었죠.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기보다는 나라의 특징을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어서 왕들도 알면 좋지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일까요? 한번 보죠.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승유가 쓴 역사 시로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 자,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신화에서부터 원왕조 성립까지, 하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부터 충렬안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자, 왜 충렬안까지였을까요? 그 다음에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제왕운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제왕운기를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고려에 있어서는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요 두 가지 정도만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제왕운기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 단군 이야기. 만약에 이 역사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으면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아, 고려잖아. 그런데 제왕운기를 냈다? 아, 여기까지 과연 친구들이 알까? 이런 식의 아마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고려 시대 때의 대표적인 역사서고요. 여기 체크해놨던 단군 이야기 있죠. 이 단군 이야기가 여기 삼국유사든 제왕운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국가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고려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정답은 1번 국자감이 설립되었다 되겠습니다. 자, 이 국자감은 고려의 대표적인 학교죠. 네. 그래서 고려 성종 때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번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웁시다. 자, 어느 시대 때요? 조선이죠. 청나라니까 조선 후기경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경공원이 설치되었다. 유경공원은 학교였습니다. 1886년에 고종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 만들었던 학교였죠. 외국인 원어민 교사 3명 초빙해가지고요. 열심히 영어 교육 및 여러 가지 교육을 했었던 학교 유경공원 되겠습니다. 자, 4번 조선어학회가 결성되었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결성이 됩니다. 뭐 수능 한국사에서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만 1930년대였고 1942년에 사전 편찬 작업으로 인해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5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편찬되었다. 자, 요거는 시기보다는 주로 인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었죠.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가 특히나 민족주의 사학했을 때 신채호 박은식 있었습니다. 주로 박은식과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920년에 이제 이것을 편찬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죠.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지가 이렇게 쭉쭉 넓혀져 있죠. 고려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고려인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거 제왕운기로서 맞췄다? 잘하는 겁니다. 네. 3번 문제로 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고려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건 또 고려일까요?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일까요? 보시죠. 자,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자, 여러분 계로왕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유명한 왕이긴 한데요. 네, 처음 들어볼 수 있죠. 북위, 이건 또 뭐지?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우리와 간은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서로 예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는데
그들의 선조인 고국원왕. 여기까지 왔으면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들의 선조가 고국원왕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왕인데 이웃과의 우호를 깨버리고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선조께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쇠를 죽였습니다. 즉 이들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네. 요것도 하나의 힌트죠. 원래 백제 근초고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제 전성기 때 왕인데 뭐 여기까지 모른다라고도 해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가의 연 모를까봐 친절히 장수왕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즉 가의 왕 중 한 명이 장수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왕은 알고 있어야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어디다? 고구려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왕이었던 장수왕이 죄가 있어 나라는 엉망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기회이며 폐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개로왕이 지금 중국 쪽에 있는 부기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고구려한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뭐 좀 더 깊게 얘기하자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유역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때 백제왕이 개로왕이에요. 개로와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수왕에 의해서 개로왕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이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가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즉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관련돼서 백제의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자료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장수왕? 고구려 아니야? 이런 풀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럼 고구려면은 당연히 수의 침략을 막아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무슨 대첩? 살수대첩. 좋습니다. 자, 1번 조사시사단을 파견하였다. 1881년 일본에 파견했었죠. 이 국가는 조선이 되겠네요. 자,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의 독자적 행정기구였죠. 4번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다. 조선입니다. 역시나. 5번 대가를 정복하였다. 신라죠. 자, 신라 진흥왕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3번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자료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추치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이것도 문제를 한번 잘 보죠. 수행과제 고려 무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시기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고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래요. 그럼 당연히 이건 고려 시대 중 하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요? 무신들이요. 아, 그러면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기 아니야? 어렵나요? 이건 솔직히 몰라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정중부 몰라도 돼요. 최충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교정도감. 최후 몽골의 침략. 대항. 자, 그래서 이 시기는 고려의 무신 정권기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고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나와 있어요. 신라죠. 신라 골품제는 워낙 유명하죠. 2번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1931년 임시정부에서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3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몽골과의 침략에 대항하였어요. 그래서 이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이거 진짜 힌트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시대 때고요. 숙종 때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러나 선지에선 종종 나왔었던 그런 선지입니다. 5번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은 1909년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직전에 호남 지역에 있었던 의병들을 일본이 이제 공격하면서 시켰던 작전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추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는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뭐다?
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죠. 이것은 영조에 이어 즉위한 이 왕이 사용한 장서인 중 두 개이다. 자, 영조에 이어서 즉위한 이 왕입니다. 자신이 소장한 서책의 도장을 찍는 도장을 일컫는다. 당평평탕이라고 새겨진 이 장서인들은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던 이 왕의 탕평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반갑죠. 작년 수능 기출 정조 주제 나왔습니다. 정조가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조선 후기는 이제 경제 파트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작년 수능 때 정조가 딱 나와서 오, 드디어 나왔구나. 진짜 정조 내가 계속 강조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당평정책을 추진했던 조선의 왕은 두 명 얘기를 보통 합니다. 영조와 정조를 얘기하는데 여기 영조에 이어 즉위했다니까 영조는 아니고요. 정조입니다.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 수원화서. 문제 풀 때 이거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수능시험장에서 이러면 감독 선생님이 눈빛이 흔들리는데 맞습니다. 정조 그 네 가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죠.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1번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 수원화성. 쉽죠. 2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요거는 조선의 왕도 아니죠. 고려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얘기죠. 뭐 왕이라고 한다면 고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리지만. 자, 4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성종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쌍송총관부를 회복하였다. 쌍송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용토로 쫙 올렸었던 왕 누구요? 공민왕 되겠습니다. 고려죠. 5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전부 다 정답 선지로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선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정조. 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풀어봤어도 혹은 모의고사만 꾸준히 잘 정리만 해봤어도 한국사 시험은 정말 쉽게 준비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겉으로 봤을 때는 뭐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구나 라고 있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이 비각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원능 신도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뭔지 잘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하죠. 자, 건원능은 조선을 건국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조선을 건국한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누구예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 네,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이거는 정말 시험에 요즘 자주 나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선의 왕, 업적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이성계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거든요. 최근 기출에 있어서. 자, 이 비석에는 그가 홍관적과 왜구를 격퇴한 사실, 백응엽, 조준 등 추대를 받아 왕이 오른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조선을 건국했다는 거 이거 하나로서 끝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올해. 예. 자, 그런데 3점이다? 과연 이게 어렵나? 그런데 이 단어를 못 봤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권원능이 누구 거야? 나 잘 이런데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라 신문왕 되겠습니다. 2번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별무반 고려의 누구? 윤관 되겠죠. 윤관. 자, 3번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에 광해군이 처음 실시했었죠. 광해군 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고요. 5번 통리기무함으로 설치하였다. 통리기무함은 1880년에 설치된 근대화 기구입니다. 역시 이때 왕은 고종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지들도 굉장히 유명한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답 4번을 쉽게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주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성에서 밀린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 군인들이 큰 변란을 일으켰다지.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는 뭐야 이거?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화가 난 군인들이 큰 변란을 일으켰다. 누가요? 군인들이요. 군인들이요. 네. 이 때문에 임금께서 나란 일을 흥선대원군에게 물어 결정하라 명하셨다고 들었네. 어찌된 일인가? 말도 말게. 변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별기군 군인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부수었네. 심지어 궁궐에 들어가 민겸호 등 정부 고관들을 살해하였다네. 이 와중에 우리 집도 부서져 도망쳐 나왔다네. 야, 이런 좀 일이 있었군요. 이거 뭐예요? 딱 봐도 임, 오, 굴, 란 몇 년? 1882년. 힌트 군인들, 그쵸? 별기군 습격, 일본 공사관 습격, 그 다음에 민겸호 살해, 이런 것들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 임오군란 이후에 무슨 조약을 체결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조약이 있었죠? 뭐랑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재물포 조약이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재물포 조약이 나왔으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었지만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정답 5번이고요. 1번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1964년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외치며 일어났던 시위였고요. 이후에 이걸 진압하고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었었죠. 자, 2번. 수선사 결사가 제정되었다. 이거 고려 진울이었죠. 이거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불교 자정운동이었습니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즉 이 운동이 일어난 게 뭐예요? 약간 불교계의 세속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거죠. 3번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1920년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 이런 움직임들이랑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 요거 맞물리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4번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대로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모여서 회의 좀 해보자 라고 했었던 임시정부와 관련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글이 길어요. 일단 이렇게 길면 많은 학생들이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일단 겁을 먹고 접근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1번이 제1차 한일협약. 선생님 제1차 한일협약 아직 좀 생소한데? 이거 뭐지? 몰라도 됩니다. 고문 정치의 서막을 열고 재정 외교를 감시하더니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그렇죠? 이후에 가를 체결해서 뭐를 주관하게 하였다? 외교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거 너무 좋죠? 맨날 강조했던 뭐예요? 을사늑약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돼서 체결시킨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이고요. 여기서 일본이 가져갔던 것은 외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외교권 박탈. 자, 그리고 뭘 설치해요?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통감부 설치.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좀 핵심이었습니다. 일제 국권 침탈에서는 거의 매번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을사늑약이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근거가 되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나오던 주제, 나오던 선지, 나오던 키워드가 다 문제와 정답에 포진되어 있죠. 이건 너무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1번 베트남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 베트남 파병의 배경.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 박정희 정부 시기 때였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뒤기 때문에 이거의 배경이 될 수는 없죠. 3번 강동 육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자, 4번 최일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조미수호. 82년이었고요. 5번 북벌론이 대두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자, 북벌론. 청나라 복수할 거야. 무슨 사건 이후요?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 문제 나왔을 때에는 정답으로서 이 사건에 영향으로 오른 것은 북벌운동,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요게 정답으로 자주 나왔었죠. 네,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여러분 만나지 못했죠. 네, 좋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선학생 청년 대중이여 궐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광주 학생을 성원하자. 그들은 경찰을 총동원하여 광주 조선 학생 동지들에게 쇠고랑을 걸고 말았다. 그대들이여 궐기하라. 조선 학생의 이익과 약소민족의 승리를 위한 항쟁에 공헌하라. 구속된 광주 조선 학생은 즉시 탈환하자.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대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했다고요?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과 대항해서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등을 외치면서 일어난 항일운동이었죠. 이것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되겠습니다. 언제요? 1929년에 일어나게 되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정답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그러면서 제 개념 때 맨날 뭐라 그랬어요? 신간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죠. 네. 진상조사단 파견. 그 뒤에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했다가 결국 지도부가 체포당했고, 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신간회가 애소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번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에 영향을 준 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도 있겠고요. 2.8 독립선언 요것도 영향을 줬었겠죠. 1919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훨씬 뒤에 일어났잖아요. 자, 2번 순종의 장래를 기록기에 일어났다. 60만세 운동 되겠습니다. 1926년 얘기가 되는 거죠. 3번 학생 김주열의 사망으로 격화되었다. 4.19 혁명이죠. 자, 아직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뒤쪽에 여기 김주열이 앞에 나왔다? 그럼 뒤에 민주화운동에서 4.19는 아직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추론도 할 수는 있습니다. 4번 김옥균 등 급진계파가 주도했다? 갑신정변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은 5번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2번이죠. 60만세 운동. 네,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였는지 3점이라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매번 나오던 짝꿍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갑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와, 이 그림은 또 뭐예요? 한번 자료를 읽어보죠.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조선물산 장려회가 아니라 공진회라고요? 홍보지의 사파이다. 일제는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자.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요. 헌병경찰제를 시행하던 가식이 위에 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헌병경찰제가 언제 실시됐어요? 라고 했을 때 1910년대요. 무단 통치 시기 때요. 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때에 일제 통치와 수탈 문제가 나왔구나. 1910년대 하면 여러 가지가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조선 태영령이라든가 아니면 교원, 네,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이런 것들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뭐 회사령도 마찬가지고요. 1번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요거 생소한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정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사를 한번 쭉 봤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1980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아닌 5.18 민주화운동이죠. 역시나 광주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이제 신군부 세력이 만든 기구입니다. 삼천교육대.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조폭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갱생시키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으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었죠. 네, 80년부터 81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2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10년대고요. 임슬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1862년. 세도정치 시기 조선 19세기 되겠습니다. 지게아문에서 지게가 발급되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언제요?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네. 광무개혁의 핵심 키워드 지게 발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키워드만 딱 찾으면 뭐야? 이건 뭐야? 홍범경찰 시시한 거 당연히 1910년 무당통 시잖아.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정말 빠짐없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출제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하면서 무려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과연 얼만큼 어려운지 한번 도전해보죠. 왕이 종묘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짐은 홍범 14조 나왔습니다. 체크. 하늘에 계신 선대왕들의 신령께 고하면서 그들이 남기신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홍범 14조를 언제 했는지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근데 이게 왜 까다로우냐? 여러분 사실 요즘 수능에서 한국사에서 문제를 풀 때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가보을미개혁으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홍범 14조는 자주 나오는 선지는 키워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범 14조만 딱 보고 가보을미개혁 때구나 라는 것도 크게 알았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거조차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2차 가보개혁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이용하여 몰래 건축물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왕이 러시아 공사관, 아관, 거처를 옮겼다. 파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에서 아간 파천 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연도 외워야 돼요? 에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간패천 몇 년 읽고 그다음 홍범 14조 몇 년에 반포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필 이 문제를 시기 문제로 만든 이유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거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예전 기출에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흐름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최근 기출문제를 푼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한국사는 여러분 정말 쉬워집니다. 자, 일단 2차 가보개혁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차 가보개혁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을미사변 다음에 을미개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을미개혁이 중단됐던 계기가 바로 뭐냐면 아간파천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가고요. 다시 요렇게 들어오는 거. 네, 2차 가보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 요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수립 선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사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자료만 봤을 때 조금 추론할 만한 요소는 없는가? 가르쳐 드리죠.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왜 무섭겠어요? 경복궁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네,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것이죠. 네, 1번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1885년 정확히 시기를 얘기하기보다는
갑신정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2번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 1899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요.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다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3번 정묘호란이 발생하였다. 조선 후기죠. 그리고 인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순서대로 가죠. 4번 삼별초가 봉기하였다. 삼별초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봉기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 얘기가 되겠고요. 원나라 몽골, 정확히 얘기하면 몽골이죠. 몽골에게 항복하고 난 다음에 수도를 개경으로 환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봉기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가면서 항쟁을 몇 년간 이어갔었었죠. 네, 고려시대 때 얘기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데요.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주제고요. 사실 이 비슷한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분명히 봤을 겁니다. 풀어봤으면.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개념 강의 때 얘기했었죠. 국채보상운동이 문제에 나오면 정답은 대한매일신보다. 만약에 대한매일신보가 문제에 나오면 정답은 국채보상운동이다. 거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베델 나왔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양기탁과 함께 창간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쪼르르 하면서 일제 국권 침탈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신문이요? 네, 바로 대한매일신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너무 중요한 신문이죠. 문화 파트가 이제 모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경제만 냈었는데요. 그래서 경제 나왔을 땐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대한매일신보였는데 이젠 바뀌어서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건 너무 쉬워요. 기출문제도 계속 나왔었던 문제죠. 1번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 방문국 같은 경우에는 한성순보 이런 신문 등이 있고요. 분나라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동아일보 농촌계몽이었었죠. 자, YH 무역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언제 일어났어요? 네, 우리가 보통 박정희 유신 시대 얘기를 하면서 1979년에 YH 무역 사건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부마 민주항쟁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 1979년 대한매일신보가 있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5번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 독립문 언제 만들어지느냐? 예, 대한매일신보 나오기 전입니다. 이거 독립협회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제 풉니다. 다른 선지 모르는 거 많은데요? 이거 답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대한매일신보면 국채보상운동 둘이 왔다 갔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가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면서 이제 3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올만 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3점일만 합니다. 왜냐? 이거잖아요. 1910년대 때에 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한인이 이주한 곳입니다. 이곳의 신안촌 키워드고요.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키워드죠. 그러나 1937년 소련은 이 지역의 수많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지도만 보더라도 여기가 연해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과연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느냐, 연해주에 있었던 기구인 것을 골라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연해주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1번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권업회가 주도해가지고 1914년에 만든 게 대한광복군 정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친구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사 1등급 정도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1등급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요렇게 이제 보통 시간 급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꼼꼼히 봤다? 최고죠. 네, 최고. 네. 1번 정답입니다. 2번 조선형평사가 결성되었다. 조선형평사는 1923년에 결성됐고요. 진주 지역에서 결성이 됩니다. 3번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신흥강습소라고 한다면 네, 신민회가 주도해가지고요. 네, 요쪽 서간도 지역, 네, 삼원보 지역, 그렇죠? 네, 삼원보 지역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4번 청산리 전투가 전개되었다. 청산리 전투는 당연히 청산리에서 전개가 됐겠죠. 근데 이제 청산리뿐만 아니라 이제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등지에서도 전개가 되었다. 자, 5번 윤봉기 이래 훈커우공원 의거가 일어났다. 상하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인정하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미추신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참 뭐랄까요? 새로운 시도라는 느낌, 신선한 형태를 띠고 있는 유형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지도는 1872년 제작된 경상도 산청현 지도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관아 부근에 건립된 척화비이다. 척화비는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이 사건 알고 있니? 물어봅니다. 네, 그 이후 전국에 건립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 뭐예요? 네, 바로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신미양요. 자, 그러면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의 배경이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탐구 활동이 되겠고요. 이걸 알아본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볼 만한 것은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죠. 어재현 장군. 이런 정도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쉽게 가네요. 3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된 원인을 조사한다. 정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얘기가 되죠. 고려. 네, 그래서 이때 원간섭기 때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으나 원나라가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려의 내정 간섭을 계속했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2번 원산 총파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원산에서 일어났죠.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간에도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4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을 분석한다. 1920년대 때 얘기가 되겠고요. 실력 양성운동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2차 조선교육령,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자 모금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되겠습니다. 5번 3.1 민주구국선언의 내용을 찾아본다. 요거는 언제예요? 박정희 유신 시대 때 얘기가 되겠죠. 명동성당에서 일어났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과 관련된 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게 3.1 민주구국 선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선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 많이 나왔죠. 15번 넘어갑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키워드 뽑아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가입니다. 군대. 그럼 뭐 답 나왔죠. 한국광복군이죠. 그렇죠? 한국광복군. 첫 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모르면 계속 봅니다. 자, 영국군 요구에 응하여 가의 대원 일부를 인도에 파견하였다. 연합국이 이 군대의 공작 임무로 맡긴 것은 1940년 창설된 이래 쌓은 훈련의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조선민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는 것은 연합국의 목적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다. 일본군이 인도 임팔 인근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우리 가 공작대 대원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일본어로 방송하였으며 선전문을 살포하였다. 또한 대원들은 일본군 문서를 번역하고 포로를 신문하면서 영국군과 함께 인도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하였다. 언제요? 1943년.
자, 한국 광복군 문제 하면은 정답으로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내가 개념 때 매우 강조했었죠. 자, 첫 번째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실전 경험 투입해서 쐈다라는 것이었죠. 이거고요. 그 다음 하나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1945년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너무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건. 네. 1번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다. 봉오동 전투에 참여한 부대 대한독립군. 하나 더 있죠. 북로군정서군. 그렇죠?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 자, 3번 양세봉에 지휘하여 활동하였다.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93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대, 영흥 할 때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대표적이죠. 4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거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대표 인물 임병찬 되겠죠. 1910년대 때입니다. 5번 자유시참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자유시참변이 1921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밀산에 모여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대한독립군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문제죠. 16번 넘어갑니다. 미추치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일제가 탑골공, 탑골공원 3.1운동. 그 3.1운동 1919년이면 정답은, 없네. 여러분, 보통 수능 볼 때 많이 지쳐요. 한국사 볼 때는. 그래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키워드만 갖고 딱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1919년이 만약에 선지에 있었으면 이거 진짜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사진은 일제가 탑골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장면이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7년. 자,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사진과 같이 금속 소재로 된 문과 현판, 울타리 등도 가져가 군수물자로 활용하였다. 또한 애국반 조직을 활용하여 금속류에 대한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언제 이후에요? 국가 총동원법 몇 년이요? 국가 총동원법이 1938년에 제정이 되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이렇게 팍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다. 1930년대 후반, 주로 1940년대 때 얘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일제 통치와 수탈이 1910년대가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그쵸? 네, 이런 것들. 1번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조선시대 때죠. 조선 중종 때 처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번 신사참배에 동원되는 학생. 정답이죠. 네, 최근 기출에서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신사참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푼 거에 있어서 꼭 있었습니다. 이거 올해 기출로 기억하는데요. 꼼꼼하게 해설을 보고 선지를 기억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종 점검 때 그래서 6월, 9월 선지들을 쫙 정리해서 올렸잖아요. 네, 그거 딱 보고 갔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됐죠. 3번 홍경래의 난에 참여하는 농민입니다. 홍경래의 난 1811년. 네, 세조정치 시기 때였고요. 13도 창의군을 이끄는 의병장 1907년 정미의병 중심이 돼서 13도 창의군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들이 했었었죠. 5번 전태일 분신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이후에 취재를 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EBS 수능 대비 며칠 전 학습법 이런 거 할 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통치와 수탈은 정말 중요하다. 꼭 나온다. 기억하라 했더니 무려 2문제나 나왔네요. 네, 너무 좋죠. 1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드디어 이제 현대사 쪽으로 가면서 민주화운동 나옵니다. 여태까지 주로 4.19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수능에서는. 자, 이번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행동하는 국민 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 키워드. 자, 국민 여러분, 4.13 호원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의 죽음이었습니다.
호원으로 돌아서는 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한 박종철 군의 영혼은 평안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스스로 자신의 민주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박 군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주화 없이 올림픽 없습니다. 나아갑시다. 민주화 법 쟁취를 위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6월 민주 항쟁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언제 일어났어요? 1987년. 여러분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문제도 나왔겠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영화도 이제 제작이 됐었었죠.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이걸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4.13 호원조치 우리 헌법 개헌하지 않겠다라고 4월 13일 날 발표했던 조치였었죠. 1987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로 옳은 것은 하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 누누이 강조했던 거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궁극기부처가 설치되었다. 궁극기부처는 1차 갑오개혁 때 설치가 됩니다. 자, 2번 치안유지법이 공포되었다. 1920년대 때였죠. 1925년 치안유지법 얘기됩니다. 3번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장면 정부죠. 4.19 혁명 이후 나타난 장면 정부입니다. 5번 통일식 국민회의가 구성되었다. 이거 유신 시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2년에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현대사가 돼야 되겠고요. 1번, 2번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 4, 5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몇 차 개헌?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사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사에서 정치는 주로 어디까지 했었느냐? 아까 나왔었던 6월 민주항쟁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바로 직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루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뤄진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쪽이 아니라 야당 쪽이 압승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소야대 형국이 있었던 게 바로 노태우 대통령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 여기 있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합당돼가지고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노태우 정부 때 정치입니다. 보통 노태우 정부 때 정치는 잘 나오지 않고 통일과 관련된 얘기 나왔었죠. 뭐가 있었어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여기 있죠. 3번. 자, 보통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현대사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빼기보다는 이렇게 정치와 통일을 위한 노력 요거를 섞어가지고 이제는 출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김대중 정부 때죠. 자, 2번 국가대권 최고회의가 조직되었다. 요거는 1961년. 언제요? 5.16 군사정변 이후입니다. 4번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6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중심이 돼서 일어났었죠. 5번 운요 사건 1875년 그리고 요 직후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현대사인데요. 요것도 뭐랄까요? 연표 문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어서 광복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출에서는 이 부분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되었었냐면요. 재헌국회 있죠. 50총선과 재헌국회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을 제정하였다까지 해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아, 최근에는 6.25 전쟁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잘 안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나오면 저는 연표로 자주 나온다라고 전후 관계를 꼭 기억해두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안 나와서 이렇게 싹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제는 3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정부 수립이고요. 이 상황이 나타난 시기 볼게요. 김규식 출발에 앞서 북행 소견 나와 김구 선생 우리의 손으로서 조국 통일시켜야 한다. 사실 중요한 키워드 다 줬습니다. 뭐예요? 남북협상입니다. 자, 그럼 남북협상은 언제 일어났느냐? 1948년 4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4월 중순경이었죠. 그래서 김구, 김규식이 이제 북측에 올라가야 돼. 이러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1번 조선 건국동맹 조직 44년 되겠습니다. 광복 45년, 제한국회 출범 요게 아까 얘기했던 48년 되겠고요. 정전협정 6.25 전쟁으로 인한 53년. 자, 5.16 군사정변 61년. 삼성개헌 369 기출에서 많이 봤었었죠. 네, 9월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삼성개헌은. 자, 이렇게 잡으면 48년이네요. 그러면 날까요? 달까요? 정부 수립을 분단 정부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얘기잖아요. 4월달이라 그랬잖아요. 50총 선거로 인해서 재헌국회가 나왔다니까요. 자,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까다롭죠. 보통 연표는 굉장히 넓혀놓는데 이건 현대사로 이제 좁혀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안 나오던 주제였고요. 하필이면 48년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연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조금 여러분 어려웠다. 그래서 주로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20번 깔끔하게 정리하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신선했습니다. 현대사에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었다 라는 거죠.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론 탐구 주제 문제는 나온 적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사에서 이렇게 본 거는 진짜 좀 오랜만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다? 경제 부분을요. 경제 부분을 주제로 낸 거 진짜 생소했던 것 같아요. 자, 경제대국으로 발전해가는 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뜻밖에도 고국이 경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IMF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고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무선 전파를 통하여 이곳 머나먼 만주 땅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동포의 일원으로서 더욱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용감히 싸우다 순국하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고국의 경제 위기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미화 30달러를 보내오니 반가이 받아주시옵소서. 네,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시기가 딱 나왔습니다. 언제요? 1998년 1월입니다. IMF 한파라는 건 소위 말해서 1997년 말에 이제 오게 되죠.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1월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 시기 얘기하는 거죠. 1번 외환 위기 극복 노력. 어렵지 않죠. IMF 외환 위기. 바로 이제 연결시키면 됩니다. 2번 암태도 소작쟁이 전개.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이고요. 정말 생존권이었죠. 소작농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네, 소작료 인하하라.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3번 화폐정리 사업 실시의 영향.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에 실시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자본이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었죠. 민족 자본이. 화폐 주권도 뺏기고요. 4번 동양측식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동양측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이 되고요. 일본의 식민지 개척에 많은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토지조사 사업 때 이름이 나오죠. 5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배경. 이거는 1962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 정부 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걸 변형해서 박정희 군정 때부터 이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상 3, 4, 5는 경제 파트의 선지이기 때문에 나름 신경 써서 좀 배치를 했습니다. 뭐 넓게 따지면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사로 국한 짓자면 5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선지를 시기를 떨어뜨려 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능 1번부터 20번 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네, 어쨌건 여러분 수능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시험도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웠었던 그런 공부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좀 더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거를 토대로 과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대입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혹시라도 다음에 한국사 관심 있을 때 찾아오시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